신천지에 대한 보도는 사그라드는 형국입니다. 물론 신천지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이 많아서 앞으로 종종 신천지는 계속 회자되겠죠. 앞으로 신천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이 예측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검찰의 수사입니다. 검찰이 이만희 씨와 수뇌부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어디까지 높이느냐가 관건이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검찰이 그다지 적극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신천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결집층이 굉장히 두터운 집단입니다. 교주가 사망해도 교주 사후에 세워질 지도층을 중심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탈자도 발생하겠죠. 그들은 이미 10개 이상 형성된 아류로 유입되거나 새로운 아류를 형성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교회로 돌아오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회의감과 절망감 등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신천지 문제로 돌아와서 이번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고 위장법인 중 하나인 HWPL도 똑같은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니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기사가 나올 때부터 저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된 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는 신천지의 많은 법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역시 명칭 세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HWPL과 같은 위장 법인 중에 하나이죠. 즉 몸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법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신천지 문제는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해서 불법성을 들춰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 검토는 했겠지만 개인적으로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상해죄나 감염병 예방법 등도 인과관계 증명 싸움이 될 텐데 과연 이만희 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신천지가 최대 위기를 맞은 건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벌여갈 것이고요. 첫째로 당분간 보도자료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가능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본인들이 잘못된 기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방식도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의 가장 큰 목적은 흔들리는 신도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미지 세탁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둘째, 더 교묘한 위장 포교 방법을 고안해낼 겁니다. 절대 포교를 멈출 리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의 특징은 주변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죠. 포교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상상 초월의 포교법들이 나오겠죠. 물론 우리는 방법에 집중하지 말고 관계의 끝이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분간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거점을 옮기는 것은 아닐 테고 신도들의 눈을 해외로 돌리는 작업을 하겠죠. 물론 쉽진 않을 겁니다. 검찰 수사도 걸려있고 주요 간부는 출국 금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금도 예전처럼 쉽게 이동하거나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신도들의 시선을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해외에 확보된 거점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 점 의혹 없는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